최근 영국과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 백신이 승인되거나 접종을 시작했지만 아직 국내 백신 접종까지는 수개월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그래서인지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이 백신을 여유롭게 구해내지 못했다며 비관적인 보도만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현재 전 세계에서는 치료제 개발 경쟁이 백신 경쟁 못지않게 뜨겁습니다. 치열한 경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프랑스가 코로나 치료제 개발 협력을 강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본부장은 지난 1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프랑크 리스테르 프랑스 통상장관과 면담을 하고 코로나 대응 공조 방안과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논의를 통해 한국과 프랑스는 치료제 개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백신 개발과 보급 분야에서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치료제 개발 속도에 탄력이 붙을 수 있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한국 기업의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미리 짐작한 프랑스 정부는 올해 3월 하나의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한국 파스테르 연구소는 프랑스 파스테르 연구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국내에 공동으로 설립한 비영리 전문 연구기관인데요. 프랑스 정부는 한국 파스테르 연구소와 세네갈 파스테르 연구소 간의 임상 협력을 주선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형으로 코로나 치료제 나스모스타르 약물의 임상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해당 치료제 개발 협력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주목한 한국과 프랑스는 앞으로 치료제는 물론 백신 개발과 보급에 있어서도 양국 간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현재 국내 기업들 중 치료제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셀트리온과 녹십자인데요. 다른 국내 제약사들의 경우 복용 편리성을 고려한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들이 편하게 복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대웅제약의 호이스타정이 임상시험에서 코로나 환자들의 염증을 개선하며 우수한 효능과 치료 편의를 인정받았습니다. 지난 17일 임상 2상과 3상 시험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병합 승인으로 대규모 환자에 대한 신속한 치료제 개발 및 연구가 가능해져 개발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대웅제약이 지난 8월 한국 파스테르 연구소와 해외 임상을 위한 공동 연구에 돌입했다는 것인데요. 호이스타정의 주성분은 카모스타트 메실산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임상 등록 사이트 클리니컬 트라이얼의 분석 결과 지난 11일 기준으로 카모스타트 메실산염에 대해 글로벌 임상시험은 총 32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어 나파모스타트라는 성분에 대한 임상시험이 9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여기에는 한국 기업도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종근당이 코로나 치료제로 개발 중인 나파벨탄의 글로벌 임상 3상 지역을 확대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나파벨탄의 주성분이 바로 나파모스타트입니다. 나파모스타트는 한국 파스테르 연구소의 약물 재창출 연구에서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한국 파스테르 연구소는 국제학술지 바이러스학 저널에 나파모스타트가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보다 600배나 효능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인간의 폐세포를 코로나에 감염시킨 후 나파모스타트와 렘데시비르 등 기존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을 받은 24개 약물을 각각 주입해 바이러스 활성을 절반으로 낮추는 데 필요한 약물의 농도값을 측정해 비교했다고 하는데요. 이 실험에서 나파모스타르가 인간 폐세포에서 가장 강력한 효능을 가지는 약물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단기간에 종근당이 나파벨탄의 임상을 여러 국가로 확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종근당에 축적된 신약 개발 역량인데요. 한국 파스테르 연구소의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도 한몫을 하며 시너지 효과를 낸 것입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경쟁 중인 두 가지 성분에 대해 국내 대형 제약사가 동시에 임상을 진행 중인 점이 놀랍다며 각국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향후 임상 데이터를 통해 어느 정도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유명희 본부장과 면담을 했다는 프랑크 리스테르 통상장관은 18일 프랑스 대사관 기자간담회에서 셀트리온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리스테르 장관은 기우성 셀트리온 대표이사 부회장을 만나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코로나 중화항체 치료제 관련 설명을 듣고 프랑스 현지 투자 전략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합니다. 리스테르 장관은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 이어 한국을 이틀간 방문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 와중이지만 협력 강화가 필요한 주요 국가는 대면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한국에 방문한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리스테르 장관은 앞서 방문한 나라에서는 제약기업을 따로 만나지 않았다며 한국 셀트리온의 경우 특히 혁신적인 선도기업이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싶었다는 인상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부양책을 비롯해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등에 있어서도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현재 프랑스의 입장입니다. 백신의 경우 15일 기준 국내에서 6건의 시험이 보고되었고 그마저도 1단계 문턱을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그냥 개발을 포기하고 그 돈으로 해외에서 백신을 수입해라, 우리는 이미 너무 늦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성백님 백신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단장은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고 우리 인류와 상존하는 바이러스로 남아있을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백신을 개발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에서 백신 임상 3상 시험을 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백신 임상 3상 연구를 하려면 충분한 환자 발생이 있어야 거기서 백신의 유효성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환자 발생의 수치가 충족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환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임상 3상의 기준은 참여자 수가 300에서 3,000명이 확보되고 효능과 안정성 부분에서도 FDA의 공동 목표를 수립해야 합니다. 물론 FDA 승인이 필수는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혁신 신약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FDA 전문성이 모자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한국이 현재 개발하는 백신들은 해외 임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3상 시험까지 가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것이 국내 백신 개발의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치료제의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다국적 기업보다 제약 환경이 열악하고 신약 개발 경험이 적은 국내 제약 기업들은 약물 재창출 시험을 전략으로 택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치료제 개발에서 높은 가능성과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와의 협력 강화처럼 필요에 따라 협력을 강화해 나가며 치료제 개발이 더욱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